방금 전에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발효시켰습니다. 근데 이 관세가 적용하는 범위가 미국이 수입하는 물건 전체의 99.4%입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건 100개 가운데 99개 이상이 전부 다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거의 전부라는 얘기겠죠. 사실상 전 세계에 다시 관세가 깔린 거고요. 그리고 그 명단에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숫자는 12.5%인데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뉴스고 암호화폐 시장 또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기사 제목들도 전부 그렇게 나왔습니다. 미국 60개국의 강제 노동 관세 확정됐다느니, 대한민국은 12.5%라느니, 지금까지 우리나라 적용받던 게 10%였으니까 2.5%포인트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부담이 늘어난 게 맞겠고, 그리고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작년 10월달이 떠오르게 되실 겁니다. 미국이 관세 발표하던 하던 날, 이 코인 시장에서 하루 만에 28조 원이 강제로 청산됐던 바로 그날이요. 그때 암호화폐 시장 대폭락이 있었죠. 이 관세라는 단어만 나와도 정말로 심장이 철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번 발표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정말 이상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관세를 올린다는 발표인데 그 안에 여기까지만 받겠다는 상한선이 같이 적혀 있어요. 이 겁나는 발표문 안에 겁을 줄여주는 조항이 함께 인쇄가 되어 있다는 거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물어야 돼요.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요? 시간을 잠깐 되돌려 볼까요? 지난 2월달 미국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하나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에 전 세계에 매겼던 나라마다 세율을 다르게 이른바 상호관세, 그게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판결이었고, 관세 자체가 아니라 근거로 삼은 법이 틀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급한 대로 다른 법 조항을 꺼내가지고 전 세계의 10%짜리 임시 관세를 다시 깔았습니다. 근데 이 임시 관세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고, 법적으로 최대 150일까지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150일이 끝나는 시각이 언제였느냐? 바로 미국 시장 기준 24일 00시, 바로 오늘이었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이 얘기를 미리 드렸었죠. 이번 주 금요일이 기존 임시 관세의 마감일이고, 미국이 그 전에 대체할 무언가에 대해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라고요. 그리고 오늘 정확히 그 시간표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기존 관세가 00시에 끝났고요. 새 관세가 00시 1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딱 1분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발표의 정체는 갑자기 새로 생긴 관세가 아니라 어차피 오늘 만료되는 관세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운 교체 작업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다음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교체한 건 알겠는데 이름이 왜 하필 강제노동 관세냐라는 거죠. 여기가 이번 발표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존 관세는 법적 근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이 아주 오래된 정식적인 법조항을 꺼냈고, 무역법 301조라는 건데요. 상대 나라가 미국 입장에서 부당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조사를 거쳐가지고 관세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입니다.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관세를 매기면서 썼던 바로 그 조항이고요. 법원에서도 살아남은 전례가 있는 튼튼한 조항입니다. 근데 이 301조를 쓰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지목한 게 바로 이겁니다. 강제로 일을 시켜서 만든 물건이 수입되는 걸 너희 나라는 법으로 막지 않고 있다. 지금 미국은 100년 가까이 강제노동으로 만든 물건의 수입을 법으로 금지해온 나라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법이 아예 없다거나 또 있어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그건 미국 기업들한테 불공평하다, 이런 논리라서 지난 3월부터 60개 나라를 조사했고, 지난달 관세 계획을 미리 예고하면서 각국의 반박 의견까지도 받은 다음에 오늘에서야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드리면 이렇게 돼요. 이름은 강제노동입니다. 근데 이 관세가 실제로 하는 역할들은 법원 판결로 무너졌던 전 세계 기본 관세를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는 법 위에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거고, 그럼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강제노동 물건의 수입을 막는 법을 이미 만들었다거나 미국과 협정을 맺어가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한 나라들, 이 기사 기준으로 17개 나라는 10%인데요. 그런 약속이 없는 나머지 나라들은 12.5%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법이나 약속이 없기 때문에 12.5% 쪽에 들어가고요. 일본도 스위스도 똑같은 쪽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처음에 예고했던 이상한 대목이 나오죠. 국내 보도를 보면은 한국과 일본, 스위스에 적용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원래 내던 관세까지 전부 합쳐서 총 부담이 12.5%를 넘지 않도록 이 상한을 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이미 관세가 붙어 있었다면은 그 위에 12.5%를 통째로 더 얻는 게 아니라 다 합쳐서 12.5%까지만 받겠다는 겁니다. 유럽연합과 대만은요, 10%를 기준으로 같은 방식이고요. 또 제외 목록까지도 깁니다. 특히 미국 안에서 구하기 어려운 원자재,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면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물건들은 뺐습니다. 이 자동차나 철강처럼 이미 따로 관세가 붙은 품목에는 이중으로 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효 전에 이미 배에 실린 물건에도
새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이 발표를 코인 시장 눈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작년 10월 달에 코인 시장이 하루 만에 28조 원 규모 강제 청산을 당했을 때 그 폭락의 진짜 원인이 뭐였을까요? 관세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예고 없이 튀어나온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숫자였죠.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의 100%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그 다음 숫자는 얼마가 될지 아무도 계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불확실성이 빚을 내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의 계좌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발표를 한번 보세요. 숫자는 지난달에 미리 예고됐었죠. 오늘 확정된 세율은 그 예고에서 벗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상한선이 문서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제외 품목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매기지 않겠다. 이미 실린 물건에는 소급 안 한다. 이런 것 같이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재료가 서류 안에 없다라는 거고, 같은 관세 발표인데 작년 10월과는 만들어진 방식 자체가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그 영상에서 이번 발표가 나오면 확인할 것들 세 가지를 미리 걸어놨었죠. 그 첫 번째가 발표문의 세율 분포였습니다. 대부분이 10% 수준에 머무르면은 이건 기습이 아니라 시장이 이미 알던 그림의 연장선상이라고요. 오늘 나온 답이 10에서 12.5%입니다. 미리 걸어둔 기준으로 채점하면은 첫 번째 항목은 통과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발표를 받았던 XRP의 현재 위치입니다. 작년 10월달 시장은요, 빚을 잔뜩 낸 과열 상태에서 기습을 당했죠.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XRP는 이번 달 초 1,500원 부근, 최근 1년 사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1,700원 안팎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1,640원 부근인데 XRP가 지금 그 평균선 위로 올라와서 며칠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6월 초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고, 여기에 빚을 내가지고 베팅하는 선물시장 쪽 지표들도 해외의 한 데이터 분석가가 이번 주에 짚었는데요. 약세를 가리키던 지표 4개가 중립으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빚이 많이 낀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겠지만, 빚이 빠진 시장은 같은 충격을 훨씬 더 잘 버팁니다. 지금은 그 뒤쪽에 가깝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달력을 한번 보면요. 오늘로써 관세라는 큰 변수 하나가 지금 숫자로 고정돼 버렸죠. 그럼 다음 주부터 어떨까요? 이 시장의 눈은 어디로 갈 수 있을지, 어제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미국 의회의 클래리티 코인 법안입니다. 이 8월 초부터 여름 휴회 전이 사실상 마지막 표결 창구이기 때문에 그 승부 주간을 앞두고 관세 쪽 불확실성이 오늘 상당 부분 정리가 된 셈이 된 겁니다. 결국에 이번 관세는 발효 주간의 시장을 출렁이게 할 수는 있어도 작년 10월처럼 시장을 무너뜨리는 종류가 아니라서 이미 모두가 알고 있던 10%짜리의 연장선상으로 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변수가 소화되고 나면은 시장의 다음 관심은 8월 초 미국 의회의 코인법 표결로 넘어간다. 여기에 따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숫자가 예고에서 확정까지 그대로 갔죠. 놀랄 게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상한, 재품목, 이중부가 금지, 소급 금지까지도 충격을 줄이는 장치들이 발표문 안에 처음부터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의 빚 수준이 작년 10월과 정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충격이 오더라도 무너질 만큼 빚이 쌓여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켜볼 것들은요, 오늘부터 이틀 동안 비트코인과 XRP의 흐름들에서 작년 10월형인지 아닌지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리고 남은 반쪽인 과잉 생산 관세의 발표 시점과 숫자가 중요하겠죠. 유럽연합이랑 중국, 일본 같은 큰 대장국들의 첫 번째 공식 반응도 중요하겠고, 협상으로 갈 건지 관세 보복으로 갈 건지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60개 나라에 10에서 12.5%짜리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을 했는데, 이건 새로 떨어진 부담이 아니라요, 오늘 영리시에 만료됐었던 임시 관세를 1분 차이로 갈아 끼운 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숫자랑 상한과 제외 품목까지도 미리 적혀서 나온 관세이기 때문에 예고 없는 숫자로서 시장을 무너뜨렸던 작년 10월과는 그 구조 자체가 반대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이틀 동안의 시장 반응들, 그리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반쪽 과잉 생산과 관련된 관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가 남죠. 그 반쪽짜리 과잉 생산 관세는 언제 몇 %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명단에서 한국은 어느 줄에 서게 될까요? 이 발표가 나오는 날 그 발표문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첫 줄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비트코인 기준 9천만 원 라인까지도 일시적으로 깨지면서 강력한 폭락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만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죠. 리플, XRP 포함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여러가지 시가총액 높은 메이저 코인들 폭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폭락으로 인해가지고 방금 전 1시간 동안 무려 8천억이라는 엄청난 역대급 선물 포지션이 그대로 청산 증발해버렸고요. 최근 24시간은 2조 5천억 원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이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역대급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립니다. 업비트, 빗썸 위주의 현물 매매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코인들이 폭락하고 있는 것 같은 대폭락장에서도요,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은 존재를 합니다. 하루 만에 2조 5천억 선물 포지션 증발하고 비트코인 역대급 저점까지 내려오고 리플 XRP가 1달러 깨지네 만에 이런 상황에서도요,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 디피니티브 44%, 슈퍼폼 27%, 여전히 폭락장에서도 개별 알트 장세이기 때문에 이거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알트 장세들에 대해서 상승장이든 폭락장이든 기회를 포착하시는 분들만 수익을 내실 거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대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현재 제가 운영 중에 있는 커뮤니티에서도요, 인피니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실시간 타점 말씀드렸고, 곧바로 수익까지도 안겨드릴 수 있었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4시간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살펴보면은 이 차트 방향성이랑 추세가 어떻죠?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시장에서 오히려 추천드리고 이번에 수익까지 냈던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차트 방향성 자체가 위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여기서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고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발굴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폭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탄 종목들 위주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매수 타점 자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승 전에 매수하셔가지고요, 상승하면은 그때 그냥 팔고 나오셔야 돼요. 이때는 중요한 게 욕심을 절대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추가로 힘이 붙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다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팔고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다 상승하고서 눌렸을 때 이 눌림목을 이용해가지고 매수했다가 여기서 반등 주면 바로 또 팔고 나오는 이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번에 수익 낸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추세에 편승해가지고 매매할 수 있었던 1번 매매 방법으로 진행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피니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상승 추세 타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정보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